네, 안녕하십니까. 알서포트의 신동형입니다. 일단 알서포트와 5G가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원격 지원 혹은 제어 분야에서 한국, 일본, 아시아 전체에서 1등 인사고요. 아마 5G 플러스 전략에 있어서 실감 콘텐츠의 원격 제어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매칭이 잘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차피 5G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은 뒤에 세션에서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저는 이 5G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만 하면 대체적인 얘기는 다 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편안하게 질문거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인터랙션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료, 다양한 자료들은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네이버 탱크판에도 걸려있고요. 그러니까 자료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인터랙션 하시면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5G가 무엇인가? 네, 5G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5G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하실 때 세 단어만 알면 5G 70%는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세 단어 중에서 첫 번째, EMBB. 더욱더라고 하는데 오지게 빨리 해서 Enhanced Mobile Broadband 5G의 오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MMTC 오지게 많이 해서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해서 많은 센서들이 많이 박히는 겁니다. 세 번째 URLLC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 하면서 엄청나게 안정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나온 자료들 보면 초고속 초연결 그리고 초저지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리 보셨을 때 이 세 단어만 아시면 완전히 5G에 대해서 70%는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G가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EMBB 쪽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MMTC하고 URLLC가 만들어지는 IoT 세상 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G가 바꿀 세상의 변화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5G는 스마트폰 중심의 망의 IoT망이 하나에 통합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기술적으로는 4G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속도도 이론상으로는 20배 정도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밀집도는 100에서 1000배, 그 다음에 응답 속도도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빨리 떨어지는 등 엄청나게 기술이 좋아진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차이를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4G 시대에서는 셀룰라, 휴대폰만 LPWAN이라고 하면서 IoT망이라고 약간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로라망, 그 다음에 시그박스 등등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와이파이, 그 다음에 직비나 블루투스 등 해서 기술 방식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G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IoT망을 MMTC, URLLC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흡수를 했고요. 최근보다는 5G 기술 중에서는 Fixed FWA라는 게 있습니다. Fixed Wireless Acces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IPTV 인터넷으로 와이드 하잖아요. 그거 없이 무선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망 자체가 이렇게 분리된 망 자체가 한 방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전 여기서 인사이트가 뭐냐라고 하는데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스마트폰 있기 전에 MP3 플레이어, PMP, 디지털 카메라, 전화기, 컴퓨터 게임기, 내비게이션 다 있었는데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활의 중심이 스마트폰인 것처럼 다양한 모든 망들이 지금 5G라는 망으로 흡수되고 있고 이거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5G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 중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저도 책을 쓰긴 했는데 혁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혁신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혁신 아시죠? 세상 완전히 바꾸는 거, 스마트폰이 빅피치폰 바꾼 것처럼 전기신전 혁신 그것처럼 혁신도 폰도의 시기가 와이드 혁신이고요. 세상 완전히 바꾸는 와이드 혁신의 시기가 왔다가 그 다음에 점진적 혁신으로 쫙 퍼졌다가 한계가 오면 또 와이드 혁신의 시기로 갔다가 점진적 혁신의 시기로 가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더라고요. 이게 사실 혁신의 사이클인데 이걸
그 제너레이션을 적용해봤습니다. 재밌는 게 사실 여기서 기억이 나실 분도 계시고 안 나실 분도 계신데요. 뭔지 딱 그런 생각 나세요. 모토로라. 이거 나왔을 때 그때 당시는 편지 쓰고요. 일단 집에 있는 전화기 그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야 이동하는데 왜 전화기가 왜 필요해? 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2G, 이 디지털이라는 게 나오면서 쫙 퍼지면서 사람들 이제 휴대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또 재밌는 거 3G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쇼라고 하면서 비디오 최초로 막 그 3G 출시하면서 비디오 서비스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바뀐 건 별로 없고요.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3G 한 끝물 정도 됐을 때 스마트폰이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는 비디오를 생각을 했었는데 본질은 무선 인터넷이라는 게 3G 속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속성이었다가 그 4G에 왔다면 스마트폰 이거 속도 그리고 이런 거 이슈니까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3G의 스마트폰이 쫙 퍼지는 시기가 4G였고요. 그리고 5G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이클로 보면 새로운 와야 될 혁신이 잉태되는 시기인데 결국 이게 뭐냐? 라고 봤을 때는 5G가 가져오는 부분들은 결국 5G가 만들어지는 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 하나에 예전에는 막 별도의 망 다 만들어야 되는데 망 하나로 된다는 부분 그 데이터가 많아지는 이유가 IoT 여기 모든 곳에 센서가 다 박히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고 봤을 때 AI, 인공지능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인공지능의 어프로치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엑스퍼트 알고리즘 중심으로 데이터는 별로서도 엄청나게 좋은 머리로 접근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머리는 좀 떨어지지만 공복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터 많은 양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 머신러닝이거든요. 일단 지금은 엑스퍼트 알고리즘은 아니다라는 게 또 내려온 것 같고요. 그래서 IoT로 데이터가 5G로 인해서 나중에 IoT가 활성화될 거고 IoT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만들 거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접근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좀 빠르면 빠르다고 해주셔도 돼요. 네, 스펙상으로 본다면 말씀하실 때 5G 관련해서는 크게 이 세 단어만 알면 되십니다. ENBB, MMTC, URLLC 키가 뭐냐라고 보면 ENBB는 스마트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실감한 콘텐츠나 이런 부분 8K, 4K도 아직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AK를 최초로 출시를 할 거고요. 뭐 홀로그램, AR, VR 이 부분이 사실상 ENBB의 특성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MMTC 관련해서는 센서 네트워크 이 부분은 뭐 검침용, 농업, 1등, 물류 시티에서 촘촘하게 다 박히는 센서들의 네트워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URLLC 이거는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 즉 끊어지면 안 되는 초저지연성이고 안정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끊어지면 안 되는 거 크게 두 가지 보시면 원격 수술 그리고 공장 자동화 만약에 정차 딱 되면 공장 스톱되면 엄청나게 손해가 보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전기나 인터넷을 딱 끊긴다 그러면 프리징에서 수술 받는 사람 죽겠죠. 그런 것처럼 아주 안정적이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세 단어 ENBB, MMTC, URLLC를 이해하시면 향후에 만들어지는 5G의 세상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시사점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말씀드렸던 여기서도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낼 거고요. 이 IoT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속성상 IoT의 표준 스펙을 5G에 있는 IoT 전용망에서 가졌던 표준 스펙을 5G에서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MMTC 같은 경우에서는 AAA용 배터리 한 개로 10년을 버텨야 돼요. 항상 안 물려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씩 던져주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번에 그 강원도에 산불 났던 것처럼 숲속에다가 센서 하나 박아놓고 뭐 시간당 몇 도 이렇게 던져주는 정도에서 10년 정도 버티는 게 사실상 요구되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부분은 ENBB, MMTC, URLLC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자체가 하나의 망으로 든다는 관점에서 저는 이 원 커넥티비티라는
네, 그 용어를 씁니다. 네. 데이터 위드 IoT. 결과적으로 이 많은 양들은 보고서 쓰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아진다. 그런 관점이고요. 그게 ENB는 데이터 양, 그러니까 커넥티비티 자체가 많아진다기보다 데이터 양이 커요. 8K, 나도 16K도 나겠죠? 네. 그거처럼 홀로그램, 이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분, 더 많아지는 부분은 IoT 때문에 저는 IoT라는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더 많은 커넥티비티 디바이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CHR 17%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그리고 커넥션 자체가 이제 계속 꾸준히 19%, 이건 시스코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면 커넥티비티 자체는 연 평균 그러니까 성장률 19%.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트래픽 자체는 더 빨리 증가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이 말이 뭐냐면 초기에는 이런 센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조그만 데이터를 던지는 걸로 진행하다가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스크린에서 고용량의 데이터들이 이제 붙어서 더 많이 확대된다는 그런 데이터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요거 해석한 부분이고요. 한 커넥티비티당 만들어지는 트래픽량이 매년 19.74% 정도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 커넥티비티라는 말에서 사실 중요한 건 4G에서 5G로 전환된다는 부분은 4G에서는 거의 스마트폰? 네, 이때 시대는 IoT가 아니라 인터넷 오브 PC, 인터넷 오브 스마트폰 정도가 되겠죠? 네, 요때라고 생각한다면 5G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마트폰, 센서 네트워크, 자율주행 같은 되게 안정적인 부분들도 하나의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사실상 5G에 대해서 많이 아시려면 70%는 세 가지 단어만 아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꼭 약장사 같죠? 네, 근데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아시려면 예전에 GSM, TDMA, GSM, TDMA 통신방식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그 얘기 안 하고요. 5G에서는 핵심 기술이 뭐냐? 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처럼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PC에서 윈도우 PC OS 쓰고 맥용 OS 쓰려면 하드디스크 따로 했었어요. 별도. 네, 그게 지금 4G의 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논리적으로 나눈 다음에 그냥 나눠서 쓰면 돼요. 논리적으로 이 망 자체를 논리적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핵심이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정적인 부분이 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4G까지에서는 전화기 있을 때 콜 끊어지면 큰일 나죠. 네, 국가 재난이죠. 근데 데이터 끊어지면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5G에서는 URLLC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있으면 콜 끊어지는 것처럼 끊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데이터 자체도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URLL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G에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IoT로 넘어가는지라는 그 순서를 보시면 첫 번째는 얘네들이 지금 진행하는 게 NSA하고 SA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NSA는 non-standalone, 즉 5G 홀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4G와 5G를 같이 사용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4G의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선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A, 스탠더론, 이 부분은 5G 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전용 라디오, 뉴 라디오 프리퀀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완벽하게 됐다. 그리고 이런 주파수도 완벽하게 됐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IoT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상 이제 5G에 대해서 큰 어떻게 접근하고 생각해야 될지가 나오는데요. 자, 사실 제 책이긴 한데 제 책의 큰 어프로치는 이겁니다. 시스템 이노베이션. 즉 제품을 보지 말고 생태계 시스템을 봐라 라는 관점인데, 네, 아쉽게 보통 이제 강의를 하면 제 책을 해서 선물로 드리는데 절판이 돼가지고 선물로 드리면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자, 포르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포르쉐를 드리는데 사막에서만 쓰라, 사하라 사막에서만 써라
모래 속에서 그러면 쓰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뭐 어떤 분들, 네? 받으시겠어요? 받아서 판다는 분도 있는데 못 파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 포르쉐도 사막에 있으면 쓸모없는 건설덩어리예요. 근데 고속도로가 놓여지고요. 고속도로만 놓여지면 뭐예요? 기름 넣었을 때 주유소하고 기름 있어야죠. 그게 있을 때 주유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가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 포르쉐가 진짜 스포츠카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즉, 아까는 그 세 가지 단어 70%,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10%, 또 나머지 10%는 이겁니다. 5G에서 하이웨이라고 저는 정의하거든요. 즉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포츠카라는 게 사실 킬러 어플리케이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 그 기반이 사실 IoT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스포츠카가 IoT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유소, 석유 같은 게 사실상 보면 데이터, 기름이 데이터죠. 예. 그게 완전히 그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5G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밌는 건 뭐냐면 5G가 된다고 세상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속도로를 깔아놓고 자전거 다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하지만 자전거 도로를 깔아놓고 스포츠카나 아니면 트럭을 다니게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즉, 이 기반 자체를 만들어 놓는 그 자체가 5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G, 애저, 하이웨이.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하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반은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IoT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제일 그러니까 뭐 IoT, 4차 산업혁명, 5G 얘기했을 때 가장 잘 쓰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쓰기도 좋습니다. 되게 유명한 데서 말해가지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사실 2014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보고서나 아니면 어프로치를 하실 때 이 부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즉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동, 자율화 이게 결국 IoT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5G 하는 프레임워크이거든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는 커넥티비티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게 연결됐을 때 뭐부터 시작하느냐? 일단 모니터링하고 센싱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센싱이 되면 컨트롤하고 움직 액추에이션. 그 다음에 모니터링, 컨트롤 되면 이게 사람이 해야 되나? 일단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면 결국 오토노미, 자율화라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까지는 3G, 4G도 가능해요. 근데 이 정도 레벨에서 되려면 5G 그리고 그 이상이 돼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5G 앞에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중에서 딜로이트인가 어디서 제일 잘 정리한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거 많이 쓰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Extreme Automation과 Autonomy와 Extreme Connectivity, Extreme은 요즘 초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초연결성, 초자동자율화로 인해서 바뀌는 사회, 정치, 경제적 변화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그거와 5G가 무슨 관계가 있냐? 아까 전에 그 프레임워크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커넥티비티, 이 5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AI가 사실 머리잖아요. 그리고 로봇, IoT, 센스, 액추에이션, 이 손발. 결국 머리, 손발, 그러니까 커넥티비티 자체는 신경계, 혈관, 그러니까 피가 다니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돌아다니는 게 사실 데이터죠. 그래서 요게 완벽하게 적용되면 결국 자동화, 자율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 5G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단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한 개가 5G 하면 뭐가 바뀌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당장은 바뀌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가 돼서 5G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겠죠. 5G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킬러 어플리케이션을 잘 모르겠다는 거. 그러니까 135가 결국 봐서는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결과물로서 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쪽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통신사와 합쳐서 같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데이터가 많아지고 IoT가 활성화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생각은 안 해도 더 다양한
그 솔루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5G와 함께 바뀔 세상의 모습들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다예요. 다고요.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G가 바꾸냐? 아니거든요. 5G는 그냥 고속도로고요. 나머지 이게 IoT, 데이터, AI 이런 부분들이 그 세계마다 어떤 솔루션들,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는 되게 많이 TV에서도 많이 보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논의하고 싶으신 섹션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조금 넘어갈게요. 네, 농축산물 더 넘어가고 자동차 관련해서 또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관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마스, 모빌리티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모든 건. 결국 마스의 키는 뭐냐면 지금 타다나 뭐 등등 여러 가지겠죠. 이동 기지를 가진 수요자와 이동 수단을 공급자가 매칭시키고 이게 얼마만큼 보도가 되고 완전하게 연결되면 사실상 차도 지금보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죠. 계속 굴러가면 되는 거니까 집에서 놀고 있는 차도 필요 없고 그럼 철음도 낭비 안 되고 기름도 낭비 안 되고 주차 공간도 낭비 안 되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 5G가 만드는 것도 완전 초연결로 해서 모든 게 중앙 통제되는 사회로도 그게 이제 영화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뒤로 가지. 네, 금융 쪽, 며칠 전에 또 금융 쪽 관련된 분과 또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타격을 받을 부분이 사실 금융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금융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로직이 있겠지만 일단은 인증이 중요하고요. 주민등록증. 저희 솔루션 중에 그러니까 비대면 솔루션인데 인증, 내가 누구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거래가 있겠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인증은 나 자체가 뭐 위치, 아니면 저의 신분, 아니면 저의 심박수, 아니면 제 말투, 눈동자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좀 필요 없는 나 자체가 인증 수단이기 때문에 네, 별도의 그걸 확인하는 게 IoT가 되면 당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상담, 지금 로봇 상담들이 이미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IT로 다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가 오피스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IT로 다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헬스케어 라는 부분인데요. 헬스케어는 사실 5G가 바꾼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수가 더 큰 것 같고요. 5G에서 본다면 사실 이 부분, 이 커요. 원격 수술, 그러니까 URLC가 안 되면 불가능한 서비스. 네, 안 끊겨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크리티컬한 부분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인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5G가 고속도로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 속에서 IoT, 새롭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에릭슨 연구에 따르면 61%의 원격 수술 고려 분들이 아직 위험해서 안 할래.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안 할래. 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약사, 의사, 그리고 이제 밥그릇사 부분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7에서 10년 정도 안에는 바뀔 것 같아요. 그게 프록시가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재밌는 게 이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원격을 했잖아요. 의료원도 적용받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바뀌는데 사실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인구 감소율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일본보다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일본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하는 출발점이 10에서 12년 정도 더 느린데 인구 감소 속도는 출산율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대충 생각해 보면 한 7에서 10년 사이에는 이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죠. 스마트 팩토리. 근데 이것도 현실을 들어보니까 되게 출발은 그렇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솔루션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보조금 가장 많이 가져가는 ERP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세팅이 거의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5G를 위해서 모든 SCM 자체가 다 연결된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효율화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G라는 걸 기반으로 좀 더 이제 자동화, 자율화라는 부분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말씀하실 부분, 질문거리 있으세요? 너무 조용하셔서. 네, 말씀해주세요. 네. 그 원격 수술 말씀하신 건 아니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5G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통신 쪽, 네트워크 쪽에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 컨셉 자체는 그 URLLC라고 가장 1ms 정도의 저지연성과 그 부분을 QoS로 잡아준다는 기술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화를 했을 때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통신에서 QoS를 보장을 하거든요. 결국 돈 내시고 다른 기술이신 것 같은데 데이터도 안 끊어질 수 있도록 투자를 하고 QoS를 보장한다는 게 지금 스펙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뒤에 부분이 아마 네트워크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부분은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테스트되고 있는 게 트럭 플래트닝이라고 있더라고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키트 같은 레벨의 자율주행차는 거의 지금 예측치로 2050년 정도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 안 타고 사람이 그냥 운전대 손도 안 올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은 도전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게 트럭 플래트닝. 사실상 B2C보다는 비용에 되게 민감한 B2B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트럭 플래트닝이 뭐냐면 원래 이 세대가 가면 기사가 3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 세대가 그때 한 기사만 하고 나머지는 따라가게 하는 그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이제 실감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AR, VR. 사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적용할지 이건 좀 찾아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질문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VR을 좀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VR 5G는 돼요? 라고 하는데 5G가 모든 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VR에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하고 아니면 뭐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5G가 활용하는, 그러니까 제공하는 부분은 뭐냐면 VR도 제대로 하려면 여기 붙여가지고 오큘러스나 게임하는 거 보면 여기 VR 붙이고 여기 유선 인터넷으로 쫙 붙여 이만한 케이블로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안 끊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될 뿐 나머지는 VR 자체 서비스 솔루션 관련된 기술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공공안전 관련해서는 뭐 센서 그리고 CCTV 드론 등등을 여러 군데서 모니터링 되고요.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투입돼서 고쳐질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공운송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복합체는 스마트 시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얘기했으니까 논의를 하다 보니까 5G가 엄청나게 초저연성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5G가 되면 다 되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5G는 고속도로고요. IoT. 왜냐하면 5G가 1ms로 엄청나게 초저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만약에 이렇게 디코딩하고 엔코딩하는 게 30ms예요. 그 다음 클라우드에서 한 50ms 정도 이제 처리가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체 빅데이터로 본다면 81이거든요. 그냥 기존에 있었던 통신망에 관련된 초지연성만 5G가 해결해주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하드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된 여러 가지가 고쳐져야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G는 고속도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오토메이션이 적용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게 많죠. 예. 사실 예전에 IoT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4차 산업혁명보다도 IoT를 했을 때 일자리 증대라는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전 정권에서. 근데 그게 본질은 뭐냐면 그 시스코 자료를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람 잘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효율화라는 부분. 그때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자율주행차 자동차가 되면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님들 그리고 대리 기사님들, 트럭 운전사분들 다 일자리를 잃는다고 그런 것처럼 이게 효율화 관점에서 되게 많이 접근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그 효율화, 수익을 내려는 욕심이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G가 바꾸는 부분은 5G가 IoT망을 한 방에 개방한다. 그렇기 때문에 IoT가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고 AI를 활성화시키고 4차 산업으로 간다. 근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할게. 포인트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밸류체인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부분이긴 합니다. TV 시대는 키가 PNT라고 많이 하는데 방송국이 편성권 가진 방송국이 최고였고요. 인터폰 시대는 네트워크, 가진 시대, 가진 회사가 최고였고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OS 가진 회사가 최고입니다. 향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의 키는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많이 혹은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생성, 저장, 분산, 분석되는 이 밸류체인에 있는 산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현재 반도체가 되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투자를 한다는 부분은 이런 세상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선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게 바꾸는 부분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등등에 대한 소유와 사용 관점에서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간단하게는 제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서비스가 제 데이터, 제가 만들어낸 저만의 데이터로는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즉, 앞에 있는 분의 데이터도 제 여기 클라우드 저장해서 제가랑 연동돼서 저기 있는 분도 공공에 있는 데이터가 다 연동돼서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하드웨어, 센서, 그리고 그 데이터의 주체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는 부분이 돼서 공유 사회로 전환되는 그 사회적인 부분으로 크게 보면 되게 그 부분이 같은데요. 3, 40년 뒤겠죠? 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공유에 있어서는 설치형 하드웨어 이 부분이 사실상 공유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사람이 붙여있는 거는 결국 본드가 되겠죠. 그 사이에 있는 자동차는 이게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보신다면 공유인데요. 내가 보는 코드 그리고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취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성과 그리고 그 기능적인 부분이 이제 조합기가 계속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변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서는 공유라는 관점에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직접 사시잖아요. 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이 되면 이 전자제품 제조사들은 여러분들한테 광고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 그리고 뭐 시청, 구청 이런 쪽에다가 영업을 하는 B2B, B2G 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5G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크게 말씀드렸던 한 5가지 정도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단어, ENDB, MMTC, URLC 그리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5G 핵심 기술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로 변화되는 3가지 기술로 인해서 변화되는 부분 그리고 5G에서 하이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만 가져가시면서 상상의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중에서 없으신 분이요? 한국이 최초냐 뭐 이런 것도 말씀 많이 하시고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부 관점에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 5G가 IRTP 자료는 아마 미국이 1등, 우리가 2등, 뭐 1, 2등을 다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CTI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거든요. 자, 질문. 5G에 대해서 레디니스를 가장 잘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한국일까요? 막 써주시면 된대요. 네, 중국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우리도 조금 긴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중국이 5G를 언제부터 생각했냐? 2010년 초반부터 했을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중국의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됐어요. 13차 경제개발 5개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국가 경제 발전 계획인데, 거기에 5G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미 5G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10년도부터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공불락으로 중국이 지금 가장 5G에 앞서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아마 2016년부터 상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지금 현재 뭐 5G 세계 최초 상용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이런 그냥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 고속도로 일단 깔아야지 나머지가 변화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제 촉진되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